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아침입니다.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합니다. 봉화마을 추도식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했고, 무엇보다도 주목되는 것은 5분 정도 걸리는 그의 추도사입니다. 저는 이 부시 전 대통령이 노무현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노무현을 이상하게 칭송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하지는 않을까 무척 걱정됩니다. 추도사야 미리 준비하겠지만 또 추도식의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러하거니와 또 기자들이 묻는 것에 대한 답변 이런 발언 등을 통해서 어떤 그 좌파의 노무현 칭송, 노무현 파리에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이용당하는 건 아닐까,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도식에 참석을 하는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자신이 그린 초상화를 전달을 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부시가 노무현의 초상화를 그리고 또 그의 추도식에 참석하는 것에 흔쾌히 응한 데에는 아마도 이라크 파병에 관한 기억 때문일 것입니다. 2003년 조지 W. 부시는 이라크를 침공하는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우방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왜냐? 그 전쟁은 유엔이 공식적으로 승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유엔군의 참전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우방국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한국의 노무현이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반미주의적 생각과는 달리 이라크 전쟁에 파병을 했습니다. 비록 전투부대는 아니지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부시에게는 고마움으로 남아있을 것이고, 자, 그리고 노무현이 한미 FTA를 추진했다는 점, 이런 것들도 부시와 노무현 사이에 있었던 갈등에도 불구하고 부시가 지금 노무현 추도식에 참석을 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자면 이 부시가 노무현의 추도식에 참석을 하는 것은 모양새가 사실 이상합니다. 왜냐? 부시야말로 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악의 축이라고 규정을 하는 시정연설을 했고, 그리고 이라크는 전쟁을 해서 무너뜨려 버렸고, 이란에 대해서는 철저한 봉쇄 정책을 취했으며,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일단 육자 회담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북한의 김정일 독재 정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과 반감, 그리고 북한 핵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의 인식, 이런 것들은 부시 통치를 규정하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부시 전 대통령은 미국의 이른바 네오 컨서버티즘, 신보수주의, 1980년대 레이건이 사실상 신보수주의의 원조이자 태두라고 볼 수 있는데, 레이건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자유, 인권, 전체주의에 대한 이 저항, 도전, 이런 것들, 무력을 사용을 해서, 강한 힘을 사용해서 미국 보수주의의 가치를 전 세계에 전파하고자 하는 미국의 신보수주의. 부시 대통령, 딕 체니 부통령, 그리고 누굽니까? 럼스펠드 국방장관, 이런 완전히 이 신보수주의의 행동가들이 그 정권의 수뇌부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라크 전쟁도 벌였고 북한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전략도 구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신보수주의의 대표적인 정치인 부시가 신보수주의가 지향을 하는 이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이 친북 좌파 정권이었던 노무현의 추도식에 참석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모양상 어울리지 않는 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옆에 올려놓은 것은 한국의 좌파가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이 부시의 방한과 부시의 추도식 참석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 저는 지금 상당히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만은 왜냐 이 한국 내의 좌파 세력이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고 명망 있는 물론 부시는 지금 대통령을 퇴임한 지 10년이 지난 전직 대통령입니다만은 어쨌거나 8년간 미국 대통령을 했고 9.11 테러에서 전 세계적인 대테러 전쟁을 지휘했던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좌파 세력이 이 교황을 이용을 해 먹은 것처럼 부시 전 대통령을 이용하지는 않을까 심히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제가 제목에 적은 것처럼 부시는 프란치스코 교황처럼 한국의 좌파 세력에 이용당해서는 안 된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의 좌파에게 어떻게 이용을 당했는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 차인 2014년 여름에 교황이 방한을 했습니다. 당시 이 교황의 방한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 방안을 준비하고 하는 모든 기획의 위원장이 당시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강우일 제주교구장이었습니다. 한국의 가톨릭은 오래전부터 좌파에게 잠식을 당했고 주교회의 의장에 좌파 이 주교가 선출될 정도로 이 한국 가톨릭의 좌파는 심각했던 것입니다. 그런 강우일 주교가 행사준비위원장이었고, 이 강 주교는 4.3 제주 사건을 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에 비유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세월호에서 어린아이들이 죽은 것을 이 베들레헴 학살,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나자 동방학자들이 장래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고 해서 경배 드리러 온 사건을 알고 이 장차 유대인 왕이 될 것을 걱정한 당시의 유대인 왕 헤롯과 그의 권력 측근들이 베들레헴과 그 일대에 있는 일대에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를 모두 다 죽여버린 베들레헴 학살 사건에 세월호를 비유를 하는 이런 정신해체적인 언행을 했던 가톨릭 지도자입니다. 자, 이 사람이 집중적으로 기획을 하고 가톨릭 내의 좌파 신부들이 아주 세밀하게 교황의 동선을 짜서 세월호 유족들이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고 교황을 여러 차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했습니다. 세월호뿐만 아닙니다. 쌍용차, 강정마을, 제주 강정마을, 송전탑, 밀양 송전탑, 용산 사건, 이런 사건과 관련된 이런 시위자들이 마치 자신들이 무슨 억울한 피해자가 된 것처럼 교황이 주재하는 미사에 참석을 해서 어떤 그런 것들을 교황에게 전달을 하는 이런 식의 이 어떤 이 좌파가 모든 행사와 동선을 기획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프란시스코 교황이라면 전 세계에서 가장 소외받고 억울하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를 내려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에서 가장 소외받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김정일, 김정은 독재 공산 정권 세습
세습 정권, 이 정권에서 탄압받고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메시지, 그리고 김정은이가 무서워할 메시지, 그리고 김정은이에게 친북 좌파적 행동으로 김정은을 지원하고 있는 노무현 정권이 들으면, 이 노무현 문재인 좌파 세력이 들으면 무서워할 그런 메시지를 교황이 당연히 얘기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판문점 같은 데 가서 교황이 북쪽을 향해서 그런 식의 메시지를 하면, 과거에 요한 바로 2세가 폴란드를 방문을 해서 100여만 명이 모인 군중들 앞에서 자유와 인권을 얘기해서 그것이 이른바 자유노조 운동, 솔리데러티를 강화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고, 솔리데러티가 천여만 명으로 커졌으며, 레흐 바웬사가 이끄는 솔리데러티가 동구권의 공산주의를 무너뜨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 것처럼, 그런 요한 바오로 2세처럼 프란시스코 교황이 판문점에 가서 북한을 향해서 메시지를 날려야 되는데 좌파에게 이용당해서 저런 걸로 한국의 방문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부시는, 조지 W. 부시는 절대로 교황처럼 좌파에게 이용당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